눈사람. 안데리 센 글. 내 몸이 우지직거리며 터질 듯해. 오늘은 신나게 추운 날이야.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세찬 바람을 대하고 있으니까 정말 힘이 나. 넋을 잃고 바라보는 저 이글거리는 녀석은 뭐야? 눈사람이 말한 저 이글거리는 녀석은 바로 해였습니다. 해가 지금 막 지고 있었습니다. 실컷 째려보라지. 나는 절대로 눈을 깜빡이지 않을 테니까. 눈사람의 눈에는 삼각형으로 된 2개의 벽돌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갈퀴가 박혀 있었는데 마치 이가 삐죽삐죽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사람은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태어났습니다. 썰매 방울 소리와 채찍 소리도 그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해가 지자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그렇고 탐스런 아름다운 달이 푸르스름한 저녁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 녀석이 또다시 나타났군. 이젠 다른 쪽에서 나타났어. 저 녀석은 멀리 못 가나 봐. 눈사람은 해가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한테 쌀쌀하게 대했던 것 같아. 이제 저 녀석을 그냥 내버려 둬야겠어. 빛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지.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다닐 수 있다면 호숫가로 내려가 다른 아이들처럼 얼음판에서 미끄럼도 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달리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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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집에 묶여있던 집 지키는 늙은 개가 짖었습니다. 늙은 개는 목이 쉬었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난 뒤로 늘 그랬습니다. 늙은 개는 아주 오래전에 쫓겨났습니다. 한때는 그도 집안에서 살며 난로가에 누워 지냈습니다. 해가 너에게 달리는 법을 알려줄 거야. 나는 작년에 있던 눈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지켜보았어. 그전 해에 있던 눈사람도 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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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버렸거든. 그게 무슨 뜻이지, 친구? 눈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둥그런 녀석이 어떻게 나에게 달리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야? 눈사람이 말한 저 둥그런 녀석이란 바로 달이었어요. 조금 전 저 녀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니까 저 녀석은 도망쳤어. 지금은 다른 쪽에서 다시 슬금슬금 나타난 거야. 너는 참 무식하구나. 집 지키는 개가 말했습니다. 너는 두 녀석을 혼동하고 있어. 저기 떠있는 것은 달이라는 거야. 아까 있던 건 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나타날 거야. 해는 너에게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호숫가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야. 왼쪽 뒷다리가 쑤시는 걸 보니 날씨가 추워질 모양이야. 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눈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걔가 불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뜨거운 녀석. 아까 있다가 사라진 걔가 해라고 했던 내 친구가 아니야. 나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날씨가 변했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낮이 되자 안개는 거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리도 내렸습니다. 해가 얼굴을 내밀자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서리가 내린 숲은 마치 산호초 같았습니다. 나무와 덤불들은 모두 흰 꽃으로 치장한 듯이 보였습니다. 여름철에 잎사귀들이 달려있을 때는 나뭇가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엉켜있는지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흰 뜨개질 장식처럼 아름답게 엉켜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도 그랬듯이 가지를 늘어뜨린 자작나무는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빛은 더 강렬해졌고 세상은 다이아몬드 조각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 덮인 땅은 하나의 커다란 다이아몬드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눈보다 더 하얀 빛을 내는 작은 촛불 수천 개가 깜빡거리는 것 같이 빛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원에서 청년과 산책을 하고 있던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겨울이 여름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워요. 그녀의 두 눈은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반사된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눈사람은 숲을 보며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과 젊은 여자는 눈사람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에는 이처럼 잘생긴 친구를 만날 수도 없겠죠? 청년이 눈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깔깔 웃으며 왼발을 빼고 무릎을 약간 굽혀 눈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의 손을 잡고 둘이 함께 눈밭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마치 마른 곡식을 밟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눈사람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여기에 더 오래 있었잖아. 넌 그들이 누군지 알지? 알고 말고, 늙은 개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를 쓰다듬어 주면서 뼈다귀들을 던져주곤 했지. 나는 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저 둘은 왜 손을 잡고 걷지? 남자애들끼리는 손을 잡고 걷지 않던데. 둘은 약혼한 사이란다. 늙은 개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곧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지낼 거야. 그들은 너와 나처럼 중요하니? 눈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개가 답했습니다. 아무리 어제 태어났다곤 하지만 해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같이 무식한 애가 있다는 걸 몰랐어.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내가 좀 가르쳐주지. 나는 이 집 사람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 여기로 내쫓기고 쇠사슬에 묶여 뼛속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곳에서 살기 전 아주 좋은 시절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캥. 눈사람이 말했어요. 추우니까 정말 좋다. 네가 어렸을 때에 대해 말해줄래? 그 소름 끼치는 쇠사슬 소리 좀 내지 말고. 캥! 늙은 개가 짖었습니다. 한때는 나도 강아지였지. 사람들은 날 보고 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 좀 봐 라고 말하곤 했어. 나는 벨벳 의자에 누워 잠을 잤지. 주인 무릎에 누워있으면 주인은 예쁘게 술을 놓은 손수건으로 내 발을 닦아주곤 했지. 그 집 사람들은 나에게 입을 맞추고 사랑스런 예쁜이라고 불렀어. 내가 너무 커서 무릎 위에 눕힐 수 없게 되자 주인은 나를 하녀에게 줘버렸어. 하녀의 방은 지하실에 있었어. 네가 서 있는 데에서도 보인단다. 그곳에서는 내가 주인이었지. 위층만큼 세련된 가구는 없었지만 훨씬 편안했어. 내 베개에 누워 잘 수도 있었고 하녀가 맛있는 음식을 줬거든. 위층에서 골칫덩어리들 때문에 괴로웠어. 개들은 날 들어올리고 꼭 쥐고 끌어안고 다리 없는 애 취급하듯 데리고 다녔지. 하녀의 방엔 난로가 있었어. 겨울에 난로만큼 사랑스러운 것도 없을 거야. 몹시 추운 날이면 항상 난로 아래를 기어다니곤 했지.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꿈을 꾼단다. 캥. 난로는 아름다운 것이니? 눈사람이 물었습니다. 난로는 나처럼 생겼니? 밤과 낮이 다르듯 너랑 정반대로 생겼어. 난로는 석탄처럼 까맣지. 목은 길고 목 둘레에 노쇠 테두리가 달려있지. 불은 난로 아래쪽에 들어있어. 난로는 땔감을 먹고 사는데 입으로 불길을 내뿜으며 재빨리 먹어치우지. 난로 아래에 누워보기 전에는 얼마나 편안한지 모를 거야. 지금 네가 서 있는 데에서 난로를 볼 수 있어. 저기 창문을 들여다봐. 그러자 눈사람은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 안에는 난로, 즉 새까맣고 노쇠로 된 부속들이 박혀있는 반질반질한 쇳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난로의 아래쪽에는 재를 꺼내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창이 있어서 난로 속에서 타고 있는 불이 보였습니다. 눈사람에게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감정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눈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녀 곁을 떠났지? 눈사람은 난로가 여자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곳을 떠날 수 있었지? 그래야 했어. 집 지키는 늙은 개가 말했어요. 나는 쫓겨났어. 주인집 사람들은 내 목에 쇠사슬을 매달아 내보냈어. 난 위층 막내를 물어뜯은 죄밖에 없다고. 뼈다귀를 먹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뼈다귀를 차버렸어. 뼈에는 뼈다 라고 생각해서 그 녀석의 다리뼈를 물어뜯었지. 그러나 주인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나만 비난했어. 그때부터 나는 쇠사슬에 묶여있게 됐어. 습기 때문에 목이 쉬었단다. 내 목이 얼마나 쉬었는지 들리지? 캥!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눈사람은 개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네 발로 서 있는 난로가 보이는 지하실 방 창문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랑 키가 똑같아 라고 눈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눈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내 순수한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이곳은 진지하고도 유일한 소망이야.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창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어. 넌 지하실에 내려갈 수 없어. 늙은 개가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난로 때문에 곧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걸. 캥캥. 난 벌써 밖에 있잖아. 눈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이 둘로 쪼개질 것만 같아. 눈사람은 하루 종일 창문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녀의 방은 한층 더 아늑해 보였습니다. 난로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달빛이나 햇빛과는 달랐습니다. 오직 난로만이 저런 빛을 낼 수 있어 라고 눈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땔감을 넣기 위해 난로의 윗문을 열 때마다 난로는 강렬한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불꽃이 창문으로 반사되자 눈사람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눈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난로가 혀를 내밀 때 그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밤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에게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 마냥 행복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더욱더 설레는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하실 방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흰 꽃으로 장식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사람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에에 가려 난로가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탓에 유리창이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있던 수도관의 물도 얼어붙고 고드름이 되었습니다. 눈사람이 좋아할 만한 딱 그런 날씨였지만 눈사람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사람이라면 그런 날씨를 즐겨야 했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눈사람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난로에 대한 갈망 때문에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병에 걸렸어. 특히 눈사람에게는 더욱 심각한 병이지. 늙은 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난로에 대한 갈망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금세 극복했어. 캥. 날씨가 곧 풀릴 것 같군.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수록 눈사람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눈사람의 머리가 굴러 떨어졌고 그가 서 있던 곳에는 쇠꼬챙이 하나만 서 있었습니다. 눈사람이 왜 그렇게 난로를 그리워했는지 이제 알았어. 늙은 개가 말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녹슨 부지깽이가 있었기 때문이야. 너무나 당연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캥. 겨울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